송악산 사유지 매입 등을 추진하겠다며 제주도가 제출했던 추경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에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의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될 걸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마라톤 협상이 이어지면서 밤 9시 40분에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의 심사를 보류시켰습니다. 예산안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다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여 이에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이에 따라 오후 2시부터 3차례나 연기된 끝에 밤 10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도 추경 예산안은 끝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추경 예산안만 8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삭감시킨 채 통과시켰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심사 보류된 데 대하여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지사님, 그 추경 예산안 심사가 결국 보류됐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없고요.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월요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는 전체 의원 간담회까지 열었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하자 예결위 직전인 밤 9시 15분쯤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을 일부만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일부 도의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절차가 보류됐다며 반대한 데다 도의원들이 증액하려는 지역구 예산에 대해 제주도가 밤 8시쯤 동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항목 제출을 요구하자 시간이 촉박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도의회는 6월 정례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다시 심사할 수는 있지만 제주도가 예산안을 대폭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19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 9시 30분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이 추경 예산 심사 보류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민생 경제와 밀접한 읍면동과 주민 편의 예산 등이 미흡하다며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보류시켰는데 제주도는 송악산 난개발을 막기 위한 사유지 매입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면서 제주 지역 어민들의 반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리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이른 여름 축제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주요 일정을 김찬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해상 시위가 오늘 제주 앞바다에서 진행됩니다. 도두어촌계는 어선 20여 척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선전물을 붙이고 도두항과 산지항을 1시간 동안 오가며 해상 시위를 벌입니다. 도내 어업인 단체장들도 이번 주에 전체 회의를 열고 추가 해상 시위와 집회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목요일인 25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과 권한이양 방식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주제로 발표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로 이어집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표 축제들이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보목 자리돔 축제가 오는 26일부터 사흘 동안 보목마을 포구 일대에서 열려 자리돔 맨손 잡기와 망낚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휴에리 여름 수국 축제도 25일부터 열리는 등 이른 여름 축제들이 하나둘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남해안 일대에서는 요즘 돌고래 하나인 상괭이가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멸종 위기종 상괭이들이 잇따라 폐사한 상태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지방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본격 보호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여수시 돌산읍의 한 해안가입니다. 1m 80cm 크기의 멸종 위기종 상괭이가 폐사한 채 조류에 떠밀려 와 있습니다. 폐사한 지 10여일쯤 지난 개체로 추정됩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가 폐사 원인을 분석 의뢰한 결과 질식사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상괭이는 3에서 5분 간격으로 수면 위에 올라와 피해 호흡을 하는 포유류인데 그물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지난해 이후 여수 인근 해역에서 폐사한 채 발견된 상괭이는 모두 46마리에 이릅니다. 버리니까 이제 떠밀려 다니다가 결국은 해안가 밀리고 이제 저희들이 조사 활동 다니면서 자주 발견이 되고 좀 올해 같은 경우도 6구를 발견했는데 지난해는 한 40구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저희들이 거의 뭐 발견을 한 거죠.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 신고 자체를 안 해요. 또. 여수 연안 해역의 먹이 생물들이 풍부해 멸종 위기종 상괭이의 서식지가 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서식 개체 수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괭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충남 서산 태안 가로림만의 점박이물범 보호 사례를 기반으로 여수 연안 해역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태계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의회 차원에서도 상괭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례 제정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제 6월 임시회를 통해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인간이 공존해야 되는 데 있어서 상괭이의 보존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좀 해서 의원님들 설득할 예정입니다. 여수 연안의 상괭이를 보호하고 지키는 활동은 지역만의 특성화된 생태 관광 콘텐츠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여수 연안의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괭이 보호 활동이 새로운 의미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정부의 인증 기준을 통과한 자율주행 농기계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항기를 시작으로 트랙터도 곧 선을 보일 예정인데 거정 기준을 통과한 자율주행 농기계의 등장으로 노동력과 생산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이항기가 움직이며 가지런하게 모를 심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지만 운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이항기. 지난 1월 도입된 정부의 자율주행 농기계 검정 기준을 통과한 국내 1호 농기계입니다. 여성이라든가 그런 농업인들도 혼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존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3명이 타고 이항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혼자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율주행 이항기는 GPS 위치 정보와 자율주행 장치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경로 오차가 6cm에 불과할 정도로 정확성을 갖추었고 작업 시간도 기존 이항기보다 30% 정도 단축됩니다. 숙련된 농민들이라 할지라도 15cm 이하로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율주행 이항기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로 작업을 하더라도 최대 6cm 이하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항기에 이어 자율주행 트랙터도 검정을 앞두고 있는데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기계 분야에서도 ICT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첨단 분야 기술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생산성이 향상이 되어 전반적인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는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을 지원하고 융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농가에 확대 보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하겠고 오늘 비도 내려서 야외 활동은 자제하셔야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오늘 비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내리겠고 5mm 미만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황사가 제주도까지 내려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나쁨 정도겠고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어제와 비슷합니다. 제주 16도, 고산 15도, 성산 17도, 성판악 1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0도, 고산 19도, 서귀포 2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종일 흐리겠고요. 오늘 낮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지만 오늘도 제주도 전 해상에서 안개가 짙겠습니다. 해상교통 운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황사도 물러가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 주 후반에는 초여름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난임 지원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갖고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던 지원 대상 조건을 폐지하고 난자 냉동 시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출생아 수는 3,6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출생아 10명 가운데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났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여 중에서 서홍동 사이 구간과 동홍동에서 삼성요고 사이 구간에 대한 기본과 실시 설계 용역을 지난 10일 착수했고 내년에 착공해 2027년에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초 착공한 서홍동에서 동홍동 사이 구간도 최근 서귀포 학생 문화원 이전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도민들의 기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지난 1월부터 7명의 도민이 역사자료와 미술품 등 146건의 240점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증품에는 집안 전래품인 1920년대 단지와 1950년대 노재기, 1960년대 생활한복을 비롯해 아버지 유품인 1950년대 대물 자동차 운임표와 근현대 미술품 22점 등이 포함됐습니다. 남방 큰돌고래 이동을 방해한 수상 레저기구 운전자 6명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그제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신도포구 앞바다에서 남방 큰돌고래 무리에 10m 이내로 접근한 제트스키 운전자 6명을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양생태계관리법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 활동을 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데 지난 4월 법률 시행 이후 이번이 첫 적발 사례입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치러진 시험에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합격률은 37%로 전국 25개 학교 가운데 20위였습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09년 문을 열어 지금까지 370명이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이 가운데 71.9%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선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제주 싱가포르 노선에 신규 취항한 스코트 항공에 대해 2년 동안 착륙료와 정류료 등 제주공항 시설 사용료 3억 원을 100%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수요 정상화를 위해 정기편 기준 노선별 2천만 원 한도로 해외 노선 마케팅 활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귀포 지역 5개 광고물 4만여 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3개월 동안 5개 광고물의 현황과 규격, 불법 유무 등을 전수조사해 불법 광고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행정 대집행을 통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로 기초 자료를 수집해 2016년 구축된 5개 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